안녕하십니까. 2021년 1월 1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1월 8일,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. 금요일자 한겨레 신문을 봤더니, 한겨레 신문 잘 아시다시피, 친여 매체다, 이런 평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신문 아닙니까?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군요. 추락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시킬 방책은?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, 이게 1월 8일 날 오후에 올라온 기사니까 아마 1월 8일 오전에 매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거든요.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. 그러니까 아마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서 자, 어떻게 이 지지율을 반전시킬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중에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긍정평가가 38%인데 물론 이것도 높은 거죠. 객관적으로 보면. 근데 이 38%가 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조사한 걸로 보면 최저치다. 이런 겁니다. 이게 이제 조사는 실제 1월 5일, 6일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. 근데 여기서 부정평가는 55%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17%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부정평가가 대단히 높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. 그 다음에 이 한국갤럽은 이제 부정평가를 하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. 그래서 쭉쭉쭉 나와 있고,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거기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, 그 다음에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, 그 다음에 백신 확보의 문제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겨레 신문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 민심을 반전시킬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방책이 뭐냐 해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. 1월 8일 그 시점에 첫 번째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일부 개각. 아마 이 개각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. 그 다음에 신년사. 근데 그 신년사는 오늘 했습니다. 신년사. 그 다음에 신년회견.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할 거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, 그 신년회견. 이거는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될 수도 있고,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수도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월 중 백신 접종. 이런 거. 그 다음에 설 전에, 설은 다음 달 2월 중순이니까 그 전에 주택 공급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한다. 이런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한겨레 신문이 반전시킬 방책이라고 해서 제시해 놓은 것들인데, 자, 그러면 우선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보죠. 이 리얼미터 조사는, 그러니까 갤럽 조사가 1월 5일, 6일이라고 했는데, 리얼미터 조사는요, 1월 4일부터 8일, 그러니까 지난주에 쭉 조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.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5.5%. 그래서 전주에 비해서, 그 일주 전에 비해서 1.1%포인트가 떨어졌고,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60.9%. 그래서 전주에 비해서 1%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그럼 이것도 바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 중에서 긍정평가 최저치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.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론에 대한 반전은 물론 지난주 조사지만 없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. 여기에서 또 충격적인 거는 국민의힘이 33.5%. 그래서 전주에 비해서 3.1%포인트가 올랐고, 민주당이 29.3%. 전주에 비해서 0.4%포인트가 떨어졌다. 그래서 양쪽의 차이가 4.2% 차이가 났습니다. 그런데 이 리얼미터 조사는요, 오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.0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려있다고 봐야죠.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오차 범위 내면 그냥 그럭저럭 이건 오차니까 어쩌고 했는데,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. 물론 리얼미터 조사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3개월도 남지 않았다. 이 시점에 반전 카드를 도대체 못 찾고 있는 것 아니냐, 이런 얘기인데, 자,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레임덕 방지.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지지율 떨어지는 걸 반전시키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레임덕의 늪으로 빠져든다. 이런 고민이 가장 클 겁니다. 그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
그 대통령 임기를 1년 내지는 1년 6개월 정도 남겨놓으면요. 원래 2년 6개월 남겨놓으면 하산길 아닙니까? 그런데 1년 내지 1년 6개월 남겨놓고 나면 하산길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한 5분 응선 아래로 온 겁니다. 그리고 이미 영이 안 서기 시작합니다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영도 안 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?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 소동. 지금 뭐 사실 진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이 자발적으로 사표 낸 게 아닐 것이다. 청와대가 발표를 그렇게 했을 뿐이다.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뭐 사의를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, 그 후임 장관이 내정될 때까지 열심히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추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요. 추 장관이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얘기를 한 적이 그 며칠 전에 그때가 처음입니다. 그 전에는 사표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청와대가 작년 12월 30일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로 사표를 수리하고 라고 표현을 썼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 수리는 안 됐습니다. 여전히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죠. 그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청와대의 발표와 추 장관의 실제 사표 제출 이 부분에 안 맞는 게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영이 안 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이 안 서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얘기는 바로 곧 이게 임기 말 레임덕이구나. 국무위원조차 이제 대통령 앞에 가서 뭐 별로 이렇게 대통령 말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건 뭐 안 쓰게 하겠습니까만은 덜 쓰는 것이다 하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청와대는 늘 임기 말에 골몰할 것이다. 그리고 실제 과거 정권을 보면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아마 그럴 것이다. 우리가 이런 짐작을 능히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한겨레 신문이 1월 8일에 썼다는 그 내용과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. 이 신년사에서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. 신년사를 쭉 분석을 해보면 자 우선 이 신년사에서요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 낙심을 들여서 송구하다 이렇게 돼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사과를 했습니다. 낙심 송구. 그럼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.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. 팩트는 없고 그저 희망과 기대만 쭉 담은 문 대통령 메시지 그 신년 인사의 메시지였는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거기에는 팩트는 없습니다. 그저 미래에 뭐가 어떻게 좋아질 거다 내지는 가정법 이런 거죠. 그랬는데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. 신년사도 자 획기적인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세상에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려면요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금 뭐 원래 이 사람은 규제주의자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공공임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기본적으로 규제주의자입니다. 규제주의자의 머릿속에서 공급 방안이 제대로 된 공급 방안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것도 레토릭일 가능성이 있다. 수사,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냥 희망과 기대만 일종의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높다. 아직까지 뭐 공급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해놓고서 공급책 나온 거 없습니다. 그런 걸 보면 아마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서 지지율 반등 기대하기 어렵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 전에 왜 자꾸 설 전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설에 이제 우리가 설 밥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설에 근데 뭐 올해는 설 밥상도 없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 될 수 있으면 갖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이번 설을 앞두고서 많은 이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뭐 부모님 찾아뵙고 뭐 가족 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설 밥상 민심이라는 것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차원의 그 문제가 될 것이다.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설 민심 밥상에 이런 걸 올려야지 하는 거의 효과도 예전보다 줄어든다. 모임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것 중에 특이한 거는 2월 달에 뭐 2월 말인 거로 보입니다. 2월 말에 말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
전 국민 무료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게 이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재난지원금입니다. 이것이 아마 민심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겠죠. 그러니까 민심 악화 이거에 대한 일종의 그 땜질 처방용으로 백신 무료 접종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난 4월 총선 때 어찌 보면 최대의 화두였고 그것이 여권이 압승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.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총선 직후 그 야당의 패인 여권의 압승 원인을 설명하면서 5가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게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. 물론 여기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분석과 취재 결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랬는데 그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지금 무료 백신 이것을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걸 한 석 달쯤 앞서놓고 지금 공언을 한 거고요. 그리고 2월 말부터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 여전 앞서고 무료 백신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. 물론 뭐 그걸 전 국민한테 다 맞추려면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. 그러나 자꾸 이제 선전을 하겠죠. 자, 무료 백신을 우리가 맞췄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할 텐데,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 효과도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첫 번째 재난지원금을 줄 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요. 첫 번째 같은 효과보다 많이 떨어집니다. 더군다나 무료 백신 이 부분 효과 있지만 과거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. 그러면 이거는 그 일종의 민심 반전책으로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반전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. 이건 결국은 다른 사람들 세금 끌어다가 전 국민한테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부 고소득층 세금 끌어다가 그런 얘기죠. 그러나 분명히 반전책으로서의 효과는 일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효과는 다른 반전책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?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아니 그런 그 반전책이 있다면 역대 정부는 왜 다 레임덕에서 대통령의 영이 안 서는 임기말을 지냈을까요? 아이디어 하나로서 만약에 그 문 대통령의 레임덕 또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그 역전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레임덕이 있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레임덕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자 신년회견 이제 한 일주일쯤 뒤에 그 신년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또 상당한 정도의 말의 성찬이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 말의 성찬은요 주택공급책도 마찬가지입니다. 말의 성찬은 결국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표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자 뭐 3년 뒤에 뭐 주택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요 3년 뒤까지 주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이 주택 사이클이라는 거는 정말 3년, 5년 뭐 내지는 5년, 10년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자 지금 2025년까지 뭘 어떻게 하고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다음 정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약속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고요 국민들한테 그냥 이런 기대와 희망을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잔치만 가지고서는 지지율 반전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. 왜냐하면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재인 정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해도 제대로 된 대책 저는 제대로 된 액션 플랜 그러니까 실행 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서 국민들 앞에 물건을 만들어서 보여줄 게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반전책은 본인들이 머릿속에서는 맴돌고 뭔가 국민들 앞에 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체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년사나 또는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될 신년회견에서 또 이런저런 아마 선심성 지지율 반전책들이 나올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문제들이 영향을 실질적인 반등을 가져올 때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
기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,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 잠깐 동안 뭐 이렇게 반전할 수는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접종하기 시작하면, 무료 백신 접종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반등이 또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설 전에 만약에 주택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비전을 발표하면 약간의 반등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대세 하락이라는 건 크게 봐서 이 하락 추세에 뭐 약간의 반등이 한두 번 정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하락 추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. 이걸 뒤집으려면 보니까 이부영 전 의원,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죠. 이부영 전 의원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.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초의 약속대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.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자, 원래 당원 당규에 보면 보궐선거의 원인을 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비위 뭐 이런 걸로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를 안 내도록 돼 있습니다.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김상곤 개혁안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뭐 그때도 선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. 자, 우린 이렇게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냥 뭐 전당원 투표라는 그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슬쩍해서 다 후보 지금 내서 선거운동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걸 보면 그게 바로 문 대통령이 신년사나 아니면 신년회견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한들 이거 나중에 되면 또 없었던 일 되는 것 아니냐.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 취임사 어제도 보니까 일부 그 언론에서 문 대통령 취임사를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. 그 인용이 뭐냐?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. 취임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단 한 줄도 지켜진 게 없다. 이게 한때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. 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뭐 광화문으로 뭐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수시로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도 열고 하나도 지켜진 거 없습니다. 뭐 통합에 뭘 어떻게 하고, 그러고 보니까 오늘 7일날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이 통합 얘기했었죠. 이게 이제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오늘은 통합 얘기가 또 쏙 빠졌더군요. 아니 며칠 사이에 통합 얘기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대통령의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별로 먹히지 않는 겁니다.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오늘 얘기한 뭐 회복, 도약, 포용 이걸 얘기했던데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 보면 회복, 도약, 통합을 얘기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직 대통령 사면과 연결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회복, 도약, 포용을 얘기했습니다. 포용은 뭐죠? 포용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포용인 것으로 보이는데, 왜냐하면 중도 세력과 이른바 자기네들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 세력과 심지어는 일부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안는 게 포용 아닙니까? 그런데 포용과 통합은 또 어떻게 다르죠? 이렇게 수시로 그때그때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의 메시지,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국민들 앞에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저는 입증됐다. 그것이 바로 신년사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아마 신년회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의 그 지지율 하락 이 문제에 대한 큰 반전책 일부 나오더라도 별 효과가 지금처럼 발상을 대거 바꾸지 않는 한 지금처럼 말잔치로만 이걸 끌어올릴 반등시킬 방법은 없을 것이다. 그러니까 진정성이 문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